네, 5월 28일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어제 SK 바이오랜드 매각 이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제 제가 타 유튜버의 이름을 한두 번 언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구든 어떤 분들이나 어떤 매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언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 있고, 뭐 누구 SK,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언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왜 어떻게 언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매수를 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 누군가 옆에서 아주 좋다 좋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사지 않는 한 그 주식은 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좋은 주식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 또한 유료든 무료든 뭐 누군가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아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빅텍이 좋았다. 여러분 빅텍이 좋습니다. 내일 무조건 4,800원 갑니다. 시초가에 무조건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리딩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어, 어떤 분이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렵게.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이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할 수도 있는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중해야 된다. 그거는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중해야 된다. 어제 그분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으나 뭐 대략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읽고 아 이렇게 했구나 정도 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저는 저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다른 유튜버 주식 하시는 분들 유튜버 봅니다. 많이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그래야지 뭐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인지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것인지, 물론 다른 분들의 구독자나 조회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 설명을 잘한다든지 실력이 좋다든지 저도 보고 배울 점은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계속해서 SK 바이오랜드 한번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가 시초가에 분명히 8% 정도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죠?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주식을 내가 보유함에 있다, 거기에 따라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초가에 뭐 충분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매도하시고 좋은 주식을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걸 권해드렸는데,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 시초가에 8% 하락을 하고
이렇게 살짝 상승이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위험한 주식이죠. 왜냐? 인자 이 정도에서 8% 정도에서 하락이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까지의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고 살짝 올랐다가 옆으로 일정선을 지키면서 횡보를 하네. 하락이 멈췄다.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상승을 했을 때 팔아 넘기거나 본전에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위로 고점까지 향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내려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한 요 정도 내려왔습니다. 37,000원 내려오면 안 되겠다. 39,000원에 오면 팔아야 되겠다. 하지만 다시 내려갑니다. 쭉 내려오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분봉으로 봤을 때 6%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38,000원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올라왔네? 그러면 다시 상승의 시작인가? 하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SK 바이오랜드는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냐?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슈로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SK란 마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팜이란 회사와 엮였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왜 엮였냐? SK 바이오랜드도 바이오 분야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오팜이 상장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회사가 더 시너지를 내면서 동반 상승할 것이다. 더 커질 가망성이 높다. SK 바이오랜드는 화장품에 많은 주력을 했지만 이제 바이오 쪽으로 더 커지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SK 바이오랜드가 이제 떨어져 나와 버릴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일단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4,000원. 일단 11선은 어제 깨질 거라 예상했고 21선까지는 깨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 저항선을 보셔야 돼요. 저항선을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저항선을 보셔야 됩니다. 31,000원 초반대입니다. 31,000원 32,000원이죠. 주봉상으로 5일선에 어느 정도 걸쳤을 때 약간의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일봉상으로 21선에서 받쳐줄 수 있냐? 과연? 아니면 이 선마저 깨버리고 밑으로 하락을 하느냐?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은 21선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하락을 했고 이번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SK 바이오랜드에도 많이 들어가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상의 주식을 맡기지 말고 현실을 보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일단 21선이 깨지면 그 밑으로 32,000원, 거의 31,000원대까지 저항선이 여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일단 뭔가 시멘트 바닥을 밟아줘야지만 얘가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발판이 좀 몇 개 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주식들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내일 갑자기 또 장대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1선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그 이후에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뉴스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매도할 타이밍을 좀 지나지 않았나.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8% 정도였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높게 잡아도 한 10% 정도의 손절이었습니다. 뭐 1,000만원 투자했으면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으면 뭐 괜찮지 않았나. 뭐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해졌으면 그걸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동매매 하시거나 아니면 상상을 하시면서 이 주식이 어떻게 갈 것이다. 뭔가 근거가 받쳐지는 그 선에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일찌감치 지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뭐 추천한다기보다 처음 주식 유튜브를 찍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바꿔드리겠다. 꾸준함과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를 쇠뇌시켜서 손절할 때는 정확히 손절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랜드는 내일 또 장 초반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깨고 어느 선을 밟고 딛고 올라서느냐에 따라서 또 매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오늘 종가를 내일은 이 34,000원, 34,000원 선을 깨지 않았으면 하네요. 네. 다음 오늘 또 빅텍이 또 북한 때문에 갑자기 또 상승을 하면서 다른 주가들이 좀 빠졌는데 빅텍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했지만 그날 매수했으면 그날 파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단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내일 또 갑자기 띄워놓고 내리꽂거나 아니면 그대로 내리꽂거나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또 위로 급상승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일단 그 빅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에 올려놔야지만 힘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빅텍이 뉴스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혹시 뭐 오버나잇 하신 분들도 내일 장 초반에 잘 보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뭐 잘 가고 있네요. 아직 5일선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료주와 수산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일단 샘표 보겠습니다. 샘표가 오늘 움직임이 오늘 많았죠.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네요. 근처인지 상한가인지 이게 월봉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바로 꼬리 부분에 거의 걸쳐 있는데 7만원 연봉으로 봐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와 위아래로 역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진짜 큰 수익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네요. 자, 일단 전고점은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점 84,000원까지는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 수산주 움직임들이 지금 단순하게 영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길게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뭐 시작은 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거래량 터쳐놓고 좀 더 횡보하며 우상향으로 가지 않았나.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줄 때 그때 단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직 덜 터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대에 있는 것들에 투자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좀 편안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그렇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사료주, 우성사료도 보시면 자, 띄워놓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이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횡보할 때. 횡보할 때 들어갔다가 뭐냐? 초점 깨지면 파는 겁니다. 손절하는 거죠. 단타 같은 경우는 2, 3% 칼 손절. 뭐 자기 조건에 맞을 때 손절을 정확히 하시는 거고요. 단기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저항선에 맞춰서 손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손절의 폭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끌고 갈 수는 있다. 기다림이 있어야 상승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단타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날 매수, 그날 매도하거나 스윙으로 가져가지만 중장기로 들어가셨을 때는 무조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조금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만의 매매 방법이 확실해서 수익률이 7, 80% 정도 된다. 그런, 그런 분들은 단타를 하십시오. 안 말립니다. 네, 5대5, 6대4, 수익이 4, 손실이 6, 이렇게 되신 분들은 좀 더 소량으로 공부를 더 하시면서 단타를 하시고 중장기 뭐 단타도 나쁜 게 아닙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그때그때 나기 때문에 중장기도 나쁜 게 아니죠. 뭐 단타나 중장기 두 개만의 특징이 정확히 있습니다. 저는 약간 중장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횡보할 때 올려놓고 횡보하는 장에 들어가서 저는 기다립니다. 다음 상승이 있을 때까지. 하지만 정확히 저항선을 깨버리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는 거죠. 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급작스럽게 나지도 않고 손실이 크게 나지도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났을 때는 정확하게 납니다. 정확하게. 뭐 25%다 못 먹겠죠. 한 10%나 먹었겠죠. 정확하게 수익이 난다. 그래서 오늘 맞고 떨어진 주식들이 많다. 정확히 이렇게 맞고 떨어진 주식들이 많습니다. 얘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냥 하루 잠깐 이슈로 인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지, 이제 얘네들이 횡보를 해서 상승을 시킬 거냐, 아니면 위에 꼬리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러 갈 거냐. 물론 하락할 확률은 매우 좀 낮아 보입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하락할 확률이 낮아 보인다. 사료주들이 이제 한번 터트렸을 뿐입니다. 분명히 상승세로 제가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상승세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라면 1600원 깨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들고 갑니다. 언제 산다? 살 때도 너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싸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히.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차트를 보실 줄 아신다면, 만약에 내일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 1830원 정도에 매수를 걸어 놓고 사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5일선 찍히는 자리에 그 정도의 매수 걸어 놓고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뭐 1, 2% 비싸게 사봤자 그렇게 뭐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 한 틱 싸게 산다, 두 틱 싸게 살라고 밑에다 걸어놨다가 매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방에도. 하지만 나중에 수익을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점. 하지만 단타할 때는 한 틱, 두 틱 차이가 크죠. 단타는 커요. 왜 1%, 2% 먹기 때문에 한 틱, 두 틱, 그 틱 잘못 만나면 한 틱에 0.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타는 크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크지는 않다. 일단 사료주가 약간의 신호탄을 한번 쏘아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료주가. 링네트가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분명히 죽지는 않았는데 4,900원 자리를 정확히 깨진 않았는데 한번 아래 꼬리를 정확히 찍어주고 살아나면서 3거래일에 있던 음봉을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내일 분명히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이 하지 않는다면 21선을 한번 터치하고 살짝 내려오겠지만 5,200원 자리는 깰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승세로 유지를 하려면요. 만약에 깨고 4,900원 밑으로 하락을 시킨다면 그때는 상승세가 끝나고 약간 하락이나 횡보로 다시 힘을 모아 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뇌동 매매가 아니라 정확한 자신의 근거나 판단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여러분의 쓴소리를 정확히 저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서로 동반하면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